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김희철 사장이 또 이 의용 방송을 또 하려고 합니다. 내일이 화요일이잖아요. 밤 10시에 KBS 1TV에서 시사기획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시사기획창. 원래 이 시사기획창은요, PD들이 추정 60분 있으면 기자들은 시사기획창이 있어요. 이 시사기획창이 거의 지금 한 10몇 년 됐습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원래 시사기획3, 정현주 사장 시절에 시사기획3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제목 바꾼다 해가지고 KBS 10 10시에 한다 해가지고 KBS 10 했다가 다시 시사기획창 이렇게 됐는데, 저는 시사기획 KBS 10 시절에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있다가 또 뭐 교육부 출입을 좀 하다가 다시 또 시사기획창으로 돌아갔었죠. 그래서 한 4년에서 5년 가까이 제가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제작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그 프로세스를 너무나도 잘 알죠. 거기에서 뭐 다큐 만들어 가지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시사기획 창이 갑자기 그러니까 내일 밤 10시에 공영방송은 왜 존재하나,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방송을 한다고 해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김희철 사장 오다 받아가지고 하는 방송 같은데, 이 지금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희철 개인 방송이에요, 개인 방송. 완전히 자기 목숨 연장하려고 지금 빨리 집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버텨볼까. 수신료 특집을 지금 4번인가 5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수신료 관련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제가 아까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하면 예고를 만들어요. 예고가 이제 월요일부터 나갑니다. 그러면은 예고가 1분짜리인데 거기 딱 보면은 핵심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인터뷰가 짤막짤막하게 2개가 나와요. 한 사람은 영국 사람, BBC. 한 사람은 프랑스 사람, FT. 그러니까 영국의 KBS, BBC, 프랑스의 KBS, FT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공영방송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이 기획 의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세계 공영방송사들, 한 달에 2,500원씩 납부하는 TV 소신료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BBC하고 프랑스의 FT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게 얼마나 논리가 공색하냐면요, 영국 BBC하고 프랑스 FT가 지금 수신료를 뭐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폐지한다든지 인하한다든지,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계속 그 비교를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은, 영국 BBC 기자가, 거기는 대통령이 아니고 수상이잖아요. 그죠? 수상이 뭐 기자회견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마음에 안 드니까 전용기 안 태워줬다고, 수상 뒤에 들어가는데 야 XX 이렇게 합니까? 영국 BBC 기자가. 그죠? 그럼 프랑스 FT, 거기 대통령이 있잖아요. 마크롱이 기자회견을 하고 뭐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기자가 삼선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뒤통수에 데리고, 대통령 뒤통수 데리고 야 XX 이렇게 하냐고. 일본 NHK 기자가 자기 나라 수상 뒤통수 대놓고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주머니 손 놓고 야 XS야 뭐 이렇게 하냐고요. 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 그건 바로 퇴출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근데 지금 한국 언론은 그렇게 했잖아요. MBC 기자가, MBC 뭐 이모 기자였나요? 삼선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주머니 손 놓고 고함 지르고 대통령 뒤통수에 대놓고.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대상이 있고 비교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어디다가 비교를 해. 거기다가 이 지금 취재하는 기자가 내 한참 후배인데요.
이 친구가 그 유튜브 프로그램에 이 정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작비를 지원받았으니까 거기서 채널A 그 구독됐던 이동재 기자 있죠. 검은 유착 사건 거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억울하게 그 이동재 채널의 이동재 기자 관련해서 완전히 오보 방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과 방송 이런 거 기자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김희철의 오다인지 송관수 모도본부장의 오다인지 누군가 오다를 받은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시사기획창이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 나 진짜 시사기획창에서 제가 한 5년가량 있었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 본다. 처음 봐. 공영방송은 왜 존재하나? 이거 다 김희철 사장 목숨 연장하려고 하는 이 민노총 관제 의용방송이잖아. 맞아요.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 제작비 얼마 썼어? 3천만 원 썼지? 영국, 프랑스 갔다 왔으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거는 내가 알려줄게. 이거는 영국, 프랑스에 안 가도 돼요. 왜 안 가도 되냐면은 인터뷰만 따면 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코디네이터한테 부탁해서 인터뷰 따오러 가면 돼요. 뭘 비행기를 타고 영국까지 비행기를 왜 타고 가? 항공료 얼만데 혼자 간 건 아니잖아. 촬영기자 같이 갔대. 촬영기자다 보니까 내가 잘 아는 후배던데 현지 코디네이터 쓰고 그럼 출장비가 확 늘어나거든요. 출장비가 한 1,00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해외에 나가면은 이거 하려고 영국 프랑스 갔다 왔나? 아이고 참 아이고 후배 기자님아 정말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에 내용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안 드리면은 국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알 수가 없잖아요. 3천만 원을 쓰는 이 프로그램인데 한 회 50분짜리 하나 만드는데 3천만 원 정도 쓴다고요. 자, 거기 뭐 내용도 보면 주로 이런 거예요. 수신료 요번에 분리징수 된 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BBC의 수신료 폐지 과연 사실일까? 공영방송은 왜 존재하는가? 공적 책무가 필요하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공적 책무, 공영방송을 위한 시민들의 투쟁도 필요하다? 네가 잘하면 시민들이 왜 투쟁하겠어? 당신들이 못하니까 지금 여기 국민들이 나와서 열받아서 앉아있잖아. 쉬운 말이야. 지금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말이야. 쥐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지금. 여기 보세요. 공영방송은 이 공적 책무를 유지하면서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나? 그동안 동시에 생존을 위한 자구책까지 마련해야 하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만 존재 이유를 성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려줄게. 이 영국 가서 프랑스 가서 이런 사람 안 만나도 돼요. 여기 와서 내가 점심때도 이야기했죠. 더빙이 내일 있으니까 더빙이 내일 오후에 있잖아. 아직 24시간이 남아있다고 방송하기 전에. 그러면 내일 당장 여기 와서 여기 있는 분들 인터뷰 해가지고 넣으라고. 영국 프랑스 말라가냐고 거기에 비싼 돈 쓰고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시청자들한테 그 답을 얻으라고. 우리나라 국민들 인터뷰를 안 하면서 영국 프랑스 가서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지금. 꼭 이런 식으로 논리가 궁색하면 외국 사례 들고 와가지고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30년 전에는 무슨 자기의 논리를 전개할 때 이 케이스가 부족해서 미국 가서 인터뷰도 따오고 영국 가서 보고서도 가져오고 했지만 지금 한국은 세계 10위권이에요. 10위권. 뭘 문화적인 배경이 다 다른 영국까지 가서 인터뷰를 하냐고 그 비싼 출장비 쓰면서. 정 기자 네 돈이야 그게? 응? 뻔히 다 아는데 말이야. 나도 시사기획창에서 해군 많이 가봤어요. 이런 거 하러 영국까지 왜 가? 왜? 진짜 인터뷰가 필요하면 거기 부탁해서 코디네이터 시켜서 질문서 주고 답변서 받으면 되는 거지. 그 그림을 다시 받아가지고 보충할 거 있으면 다시 질문서 보내고 비싼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한짓 하고 앉아있어. 아이고 정말 프로그램 보니까 정말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 시청률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보자. 내가 지난주 시청률 보니까 지금 인터넷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2.3%짜리가 하나 있던데. 시사기획창이 2.3% 나오면 이거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일 시청률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하는 행동 보면 1%가 아까워. 자, 이걸 그래 내일 있잖아요. 제가 내일 이 시간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일 밤 10시에 이 프로그램이 유튜브로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거기에 댓글 폭탄을 날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댓글 폭탄. 그래서 시청자들의 여론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보여주면 그냥 침묵하고 말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다 해버린다니까요. 지난번 그 수신료 특집을 4차례인가 5차례 생방하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댓글 폭탄을 그냥 비 오듯이 날렸잖아요. 아마 까무러쳤을 거예요. 자, 내일 이 프로그램은 저도 유튜브로도 물론 보겠지만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특집 공영방송은 왜 존재하는가 특집입니다. 내일 아마 요런 타이틀이 될 거예요. 보세요.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밤 10시가 되면은 거기 유튜브 KBS 들어가셔가지고 사정없이 댓글 폭탄을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네. 자, 이거 이제 내일 프로그램 내용 보고 제가 이 프로그램은요, 사실은 이제 방송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그 부장 이하 모든 팀원들이 모여서 품평회를 해요. 요즘 그 품평회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이 시사기획 창이 있을 때는 그 다음날 품평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프로그램을 방송했던 사람은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일이 시청률 표 빨리 보는 겁니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보면은 4% 나오면은 이거 이러고 5% 나오면은 다행이다. 6% 이상 나오면은 야 성공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내일 이 방송 나오고 나서 수요일날 아침에 내가 잘근잘근 내가 비평을 해줄 거야. 프로그램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그러니까 내일 더빙하기 전에 이 자리에 와서 여기 계신 국민들 인터뷰를 하라고. 여기 유튜버님들한테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장시간 50일 넘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인터뷰를 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라고. 영국 사람 인터뷰를 하고 왜 한국 시청자들한테는 인터뷰를 안 해? 사람이 시청률 내냐? 삽질을 말이야. 뻔하지 뭐. 한국 사람 인터뷰 또 저기 좌파 단체 가서 인터뷰 했겠지 뭐. 안 받아 보내. 우리 정 기자의 그 프레임 내가 상상이다 내 상상이. 뭐 어디 교수라고 인터뷰하면 또 완전히 좌파 단체, 좌파 언론학교 다니는 그런 교수들이나, 또 민노총 인터뷰 했겠지 뭐. 뻔하지 뭐. 여기 이 자리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열받은 국민들 인터뷰를 해야지 뭐. 쓸데없이 지금 영국 사람들이 KBS 수신료 내나? 쓸데없이 말이야. 내가 내일 프로그램 보고 수요일날 아침에 나 수요일 하루 종일 휴가야. 내가 1시간 2시간 씹어줄 거야. 두고 봐. 문장 하나하나 내가 딱 보고 화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 보고 내가 정말 날선 면도날 프로그램 비평을 해줄게. 한번 보자고. 제작의 자율성만 주장하지 말고 제작의 책임성을 지라고. 3천만 원의 제작비를 쓴다면 한번 보자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가 됐는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뭐 하는 데냐면요, 아파트의 그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예, 거기 관리소장님들 모이는. 근데 지금 한전에서 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협조를 하라 이렇게 요청 아닌 공문을 보냈는데,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협회장이 법령상 이에 협조할 수 없고 8월 이후에 한전 측이 분리징수를 직접 수행하라고 이렇게 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기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용지를 찍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한전이 좀 알아서 하라. 이래서 결론적으로 수신료 징수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에 7천억 들어오던 게 지금 얼마 들어올지 지금 좀 걱정입니다. 지금 KBS 직원들
지금 그냥 저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사장하고 이사장 다 몰아내야 됩니다. 이 주택관리사 협회, 서울시회 또 마찬가지로 이 TV 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에 위임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한전이 직접 해라. 인천시회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신료 징수의 거의 한 40%?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공동주택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협조를 안 하게 되면은 징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전이 아주 난감해 할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신료 물리징수 떼고 나서 이걸 이제 좌파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또 이제 지들 가지고 있는 매체 있잖아요. 매체를 통해서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자, 대표적인 거 오늘 PD저널이라는 거 있습니다. PD저널. 우리 스패너님들 PD저널 그 전화번호 좀 올려주세요. 여기 항의 전화를 좀 해주십시오. 무슨 소리냐면 PD저널의 전 MBC PD MBC PD인데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채훈이라는 한국 PD연합회 정책위원이네요. 전 MBC PD. MBC를 나와서 한국 PD연합회에 여기 소속돼서 일하는가 봐요. 이채훈 PD가 쓴 글이에요, 글. 여기 보면은, 공영방송 순환의 역사. 1탄, 시청료 거부 운동과 6월 항쟁. 이래가지고, 공영방송이 어떻게 순환의 역사를 그동안 겪었냐, 이걸 이제 자기 쓴다 이거예요. 쓰는데, 여기 보세요. 5탄까지 쓰겠대요. 5탄까지 쓰는데 1탄이 오늘 여기 이제 나와 있는 KBS 시청료 거부 운동과 6월 항쟁. 2탄이 노태우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과 방송인들의 저항. 3탄이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과 방송인들의 저항. 4탄이 박근혜 정부와 촛불혁명 그리고 방송. 5탄이 그럼 5탄이 뭐가 나와야 돼요? 문재인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와야 되죠. 그건 쏙 빼고 5탄이 에필로그 2024년 방송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왜 쓰냐고. 완전히 그냥 문재인 정권 때는 그나마 완전히 언론 자유가 창궐했나? 그 공영방송 언론 장악 문건 시나리오 문건 기억 안 나나? 이채훈 정책위원 한국PD연합회 당신 정체성이 뭐야 도대체? 문재인 정권 거는 안 보이나? 문재인 정권은 뭘 해도 무조건 오케이고 선인가? 이명박 박근혜 가면 무조건 악마인가? 걸러 먹은 거야 그 접근 방식이. 이 사람들 그래서 걸러 먹은 거예요. 지편들은 뭘 해도 다 오케이야. 윤미향이가 뭘 해도 다 오케이. 송영길이가 뭘 해도 다 오케이. 김남국이가 코인 잔치를 벌 때 다 오케이. 근데 상대방은 뭘 조금만 뭐 하면 그거 완전히 절단내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막 천지 대사건이 난 것처럼 떠들어 제끼는 이 자들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는 저놈들은 원래 저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야 돼요. 항의. 자, PD저널 02-3219번에 5613 여기 있네. 김종일 대표. 여기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이따위 글을 쓰냐고. 편파적인 프레임. 목차가 벌써 보니까 문재인 정권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이명박 박근혜 노태우 이 정부만 조져대는 이게 무슨 칼럼이에요. 이게 칼럼. PD연합회 PD저널 문 닫아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국민들 열받으면 PD저널 앞으로 몰려간다. PD저널 그 사무실이 아마 저기 있을걸요. 저기 프레스센터 안에 민노총 언론노조 PD저널 한국기자협회보 그거 다 안에 있어요. 프레스센터 거기 다 있다고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말이야 무슨 쓸데없는 문재인 정권의 언론 방송 뭐 장악과 뭐 이러면 내 이해를 해요. 그냥 쏙 빠져가. 문재인 정권 이야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생각이 없으면
여기 나오는 뭐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비판하지 마. 어? 그래야 통보는. 그게 무슨 비판이야. 다 공정하게 비판하라고 하려면, 칭찬하려면 다 칭찬하고. 그런 뭔 소리야. PD전은. 전화해주세요, 지금 전화해보세요. 지금 막 퇴근하려고 막 하겠죠. 전화해주세요. 전화해서 혼내주세요. 이렇게 안 하면 3219-5613 서울 3219-5613 대표가 김종일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여기 전화해서 수신료 뭐 관련 뭐 글 쓰는 이채훈 PD연합회 정책위원을 즉각 PD연합회에서 집에 보내라고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편파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KBS 제1노조는 KBS 이사들 법인카드 쓴 거 지금 털면서 민주당 추천 이사 것만 트는 거 아닙니다. 국민의힘 추천 이사들 것도 털고 있어요. 어? 비판하려면 다 골고루 비판하라고. 칭찬해도 다 칭찬하고. 그게 언론이지. 그거 하지 않으면 그건 언론이 아니에요. PD연합회, PD저널이 언론입니까? 언론이라면 문재인 정권 때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 문건, 그것도 문제를 제기하세요. 왜 그런 건 안 해요? 참네. 또 한 건 더 있습니다. PD전을 전화 안 받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자협회보에 자, 기자협회부도 전화 제가 알려드릴게요. 737-2483 02-737-2483 여기에 이균형 전북 CBS 보도제작국장이라는 사람이 기고문을 냈어요. 기고문. 수신료 분리징수에서 시일야 방송 대국을 떠올린다. 뭐 글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글 잘 쓰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됐어요. 자기와 같은 586세대 꼰대들이 기억하는 뉴스가 있다 등등 이렇게 하면서 뭐 다 좋아요. 좋은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권력의 힘 앞에 무릎 꿇는 국민이 아닌 맞춤형 언론만큼은 단호히 거부하기를 바란다. KBS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동안 KBS가 자부해왔던 국민들의 신뢰도가 지금 윤석열 정권의 처사가 부당함을 웅변하고 있음을 잊지 마라. 미친 거 아니야? 우리 그 CBS 전북 CBS 보도제작국장 이균영 기자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이야기 좀 하지. 이균영 저 보도제작국장님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칼럼 좀 쓰시지. 어? 왜 갑자기 지금 써요? 왜 지금 쓰냐고. 문재인 정권 때는 뭐 이야기 안 했나? 그러니까 우리 저 이균영 제작국장님의 시각도 균형적이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문재인 정권의 언론 장악 문건을 비판할 수 있어야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도 비평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 조용히 있다가 뭐 문재인 정권 때는 입 딱 닫고 있다가 모른 척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전부 기어 나와가지고 언론 탄압이 어떻고 뭐 방송 장악이 어떻고 그런 소리를 왜 하시냐고.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뒤집어 씌우는데 선수지. 예. 그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선전선동. 선전선동을 하려면 정치권으로 가세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가라고. 언론사 있으면서 왜 선전선동이야. 광우병 그런 PD수첩 이런 거나 만들고 말이야. 자, 오늘 아주 깊은 소식이 하나 또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이 서희초등학교 가짜뉴스에 대해서 최초 유포자와 김어준을 고소했습니다. 속이 후련하네. 그래. 속이 후련해. 예. 우리 한기호 의원실에 따르면은 오늘 오전에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관련자 2명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기호 의원이 그 기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실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매장하고 또 가짜뉴스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이젠 심판하고 반드시 진위를 가려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 취하 가능성은 있습니까? 물으니까 없다 이렇게 못 박아봅니다. 앞으로 2차 3차 고소 고발도 할 것이라면서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아직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야말로 직진이다 직진. 이런 거는 그냥 직진해가지고 박아버려야 돼요 그냥. 이런 거는 갖다 박아버려야 돼요. 그 뭐 눈물 흘리면서 뭐 여성 한 사람이 왔다 그랬죠. 안 돼요 안 돼. 이런 건 절대 봐주면 안 돼요. 사법적인 심판을 받도록.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쳐줍시다. 한기호 의원 화이팅.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오늘 보도장 제출하는 사진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뿌리 뽑아야지. 예. 이런 거는 뿌리 뽑고 그 농약을 쳐줘야 돼요. 잡초가 못 나오도록 아이고 농약을 확확 쳐줘야 제초제. 그러고 보니까 좀 있으면 또 벌초의 계절이 다가오네요. 5월달에 제초제를 뿌렸어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 시골에 계신 분이 하자고 했는데 또 까먹었네.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이 좌파 매체들이 이 공영방송의 정상화 과정을 디스하고 막기 위해서 막 준동을 부립니다. 아까 PD전을 제가 말씀드렸죠. 기자협회보 말씀드렸죠. 사실 PD전을 기자협회보,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다 우리가 전화해서 한 번씩 항의했잖아요. 그 뒤로 이분들이 좀 조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화를 해야 됩니다. 의견을 표출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면 좋아한다, 싫다면 싫다 표출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안 됩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항의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놀래서 조심합니다. 자, 미디어스라는 우리 매체가 있는데 뭐 여기는 전화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경향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미디어스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뭐 이런 기획 기사를 쓰면서 쭉 이렇게 뭐 이야기합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연간 약 5천억의 수신료 수익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큰일이다. EBS는 KBS 수신료의 3%를 받아서 쓰는데 연간 약 190억 원 정도의 수신료 수입이 오는데 그것도 지금 불투명하다. 걱정이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이라고 합니다. 방문진이 감사원 감사, 방통위 사무검사 감독이 진행 중이다. 또 감사원은 어떤 시민단체가 청구한 국민감사 항목 9건 중에서 6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무슨 리조트 뭐 건설한다 해가지고 100억 날리고, 미국에 뭐 KBO 야구도 있는데 왜 메이저리그 야구까지 가가지고 거기 또 뭐 한다고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거. 또 TBS, 김어준이 있었던 TBS 있잖아요. TBS는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폐지 조례 단독 처리로 출연금을 지원받아서 얻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문제가 있다. 요까지만 쓰는데, 그러니까 미디어스가 기사를 좀 잘 쓰려면은 왜 이런 조치들이 있는지를 알려줘야지, 독자들에게. 왜 이게 이유 없이 가만히 있다 감사원이 갔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려줘야지. KBS는 불공정 편파 왜곡 방송을 했고, MBC는 삼선 스레빠 기자 나와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편파 왜곡은 뭐 이거 말할 수가 없고, 그죠? TBS 뭐 김어준 주말 사이 면도했어요? 내가 확인할 거예요 앞으로. 면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왜 이런 조치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미디어스는. 이 기자 송창한 기자님 다음 기사를 쓰시면은 왜 이런 조치가 들어가는지 이유를 좀 이야기해 줘야, 이거 있잖아요, 등 끓는 거로 시원하게 등을 끓을 때 확실하게 끌고 줘야지. 뭐 이런 거 있다고 우리는 모르나? 그게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지금 학습이 많이 되셔가지고 MBC 감사 들어간다면 그 메이저리그에 가서 뭐 이상한 투자해가지고 돈 날리고 미국 리조트 사업한다고 이제 알아요. 이제 방송을 들으셔가지고 많이 하신다고. 기자 여러분들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시청자들이 이 휴대폰으로 다 검색이 다 하신다고. 다음 편은 그걸 좀 써주세요. 미디어스 송창환 기자님. 그게 하나 있어.
또 오늘 또 희한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야 얘들이 왜 이러지? 언론개혁 시민연대라고 있어요. 이 엄계련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좌파 미디어 시민단체입니다. 엄계련이 갑자기 오늘 성명서를 내가지고요. 지금 최민희 방통위원,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이 지금 방통통신위의 위원으로 못 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걸 통과를 안 해주고 있는데 이 언론연대가 엄계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자는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후임 인선이 급하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루속히 최민희 씨를 포기하고 새로운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야 이거 엄계련 갑자기 왜 이러지? 근데 이 엄계련의 저는 어떤 그 노림수라고 할까요? 그게 보여요. 최민희 카드를 버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동관 그러니까 최민희는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보와 마찬가지로 정치 독립성을 근간으로 하는 방통위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냥 이동관 난리로 그러는 거지. 이제 최민희는 안 되니까. 아유 좀 꼼수 부리지 마세요. 어? 장난치 치지 마세요 좀. 최민희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뭐 정치권 이런 게 아니고 최민희는 뭐 결격 사유가 있어. 그래서 원래 안 되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지금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거고 이동관 후보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자고. 방통위원장은 오면 그죠? 뭐 학폭 주장 많이 하는데 뭐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돌파할 수 있으면 오겠죠 그죠? 최민희 민주당의 최민희 구하기가 함께 빚은 총극일 것이라고 경고를 했답니다. 와 엄계련 좀 깨어나는군. 엄계련 좀 잘 좀 해주세요.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 뭐 이 이야기는 나는 엄계련 이야기지만 난 이 이야기는 찬성해요. 보세요. 엄계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저지를 위해 민주당과 공조하는 야3당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언론 탄압에 언론 공격당하고 있는데 지금. 진정 방송 독립을 위한 공조라면 민주당의 잘못도 지적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찬성. 야, 좀 정신 차리네 이제 좀. 진작이 좀 그러지. 그러니까 엄계련도 시민단체로서 심판의 역할을 계속 하려면 지금 민주당도 깨야 돼요. 국민의힘도 좀 비판하면 민주당도 깨야 된다고. 민주당 그 이중대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아시겠어요? 걔들 다 쫓아내야 자 그리고 오늘 그 KBS 우리 기자들이 일주일 동안 뉴스 나가는 거는 거 이제 모니터를 해서 상세하게 모니터 보고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내일 우리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 오시면 또 제가 좀 다룰 텐데 하나만 딱 다룰게요. 제가 이거는 정말 할 말이 이거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권 정말 지긋지긋하다 정말. 삼불 정책이라고 있었죠. 시청자 여러분, 삼불 정책. 삼불 정책이 뭐냐 하면요. 세 가지를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세 가지를 안 한다. 세 가지를 안 한다 뭐였냐면은 문재인 정권은 정말 이거는 삼불 정책이 뭐냐면 중국에 합의를 해준 거예요. 뭐냐? 1번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있잖아요. 사드 이거는 공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한테 미사일을 쏘아서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쏜다 이러면 사드를 쏴가지고 그 미사일을 박살내는 거예요. 이 공격형 무기가 아니고 수비형 무기입니다. 이거 지금 성주에 사드가 하나 배치되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이게 1번이고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라고 하는데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3번 한국, 미국, 일본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 이게 3불입니다. 중국에. 그리고 일한이 또 있어요. 일한 제한한다는 거죠. 일한은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 이걸 합의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권은 그러니까 이거는 매국노 정권이에요. 매국노 정권. 어? 왜 중국 애들 원하는 거 다 들어줘?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 국가인데.
그렇게 해줬는데 가서 아침밥 혼자 먹나? 혼밥? 아유, 자, 그런데 이걸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인 것 같은데요. 7월 20일이니까. 그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이라고 있죠. 그 장성 출신, 육군사관학교 3스타 장성 출신 신원식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럼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이게 적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기자회견하면 기자들에게 다 보도자료를 나눠줘요. 정치부 기자들에게. 거기에 KBS 정치부 기자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나눠줬냐면은 2021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죠. 2021년 6월 28일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실에 문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주기지 관련 현안보고 문건. 요거를 보고했다고 신원식 의원이 알리면서, 이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사드에서 뭐 전자파 나와가지고 뭐 이제 민주당 뭐 가발 쓰고 나가지고 뭐 기름 막 튀겨진다 그랬죠. 그때 뭐 표창원 의원이었습니까? 네? 손혜원, 그래, 목포 손혜원. 아우,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보십시오,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시청자들 수준이 기자들보다 훨씬 높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자들이 뭐 사드에서 전자파가 나가지고 성주 참외가 그냥 못 먹게 되고, 그 전자파를 계속 맞으면 몸이 튀겨지고 온갖 괴담을 했잖아요. 맛있어 이놈들아. 그때 문재인 정권 때 이 전자파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측정해 보니 순간 최대 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약 0.03%. 몇 프로? 0.03%. 이거 인체에 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어. 미비한 영향이에요. 이걸 했는데 이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정부에. 근데 그때 왜 감췄지 이거를? 예? 자, 보세요. 신원식 의원의 이거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2017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 이어 2021년 다시 한번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 것임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이 결과를 가지고 반대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이다 라고 비판했어요. 딱 걸린 거지 뭐. 문재인 전 대통령님, 이거 왜 공개 안 했어요? 사드 전자파 전혀 문제 없는데 왜 공개 안 했어요? 여론 조작한 거래. 그래 놓고 뭐 언론이 언론 탄압 안 했다고. 그래서 이것도 또 그러면서 이 문서에 한중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년 10월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그래서 신원식 의원 주장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서 3불 1한이 통용됐다는 방증이라면서 당시 인사들이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게 7월 20일 상황입니다. 자, 요 내용을 KBS 뉴스가 보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지. 에? 딱 걸린 거지. 우리 모니터링에 딱 걸린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 심각하다는 MBC도 이걸 리포트를 했습니다. 기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갖다 버린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KBS 정치부 기자, 너 그날 뭐 했어? 라고 정치부장이 따져야 되겠죠? 정치부장, 내가 정치부장한테 따져볼게. 정치부장,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아닙니다. 응? 정치부장, 빨리 말해봐. 이거 7월 20일 날 왜 리포트 안 했어요? 에이구, 참. 국회반장 당신은 뭐해? 이거 그날 신원식 의원이 다 보도자료 뿌렸을 텐데 우리 기자는 그럼 뭐 했나? 잤나? 월급을 받아. 잤나? 그래 놓고 지금 수신료로 월급 받을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디스하는 거는 그냥 보도하기 싫은 거지. 이게 솔직한 심정 아니요? 한번 오늘 이 방송에 대해서 반론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조지는 거는 그냥 싫은 거지 그냥. 에? 그냥 막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은 적극 보호해야 되는 거지? 인간들이 정말.
그래놓고 어디 가면 KBS 기자라고 명함 내면서 정치부 국회 출입 기자라고 폼이나 잡고 말이야. 나는 여러분들처럼 정치부에 출입해 본 적도 없어. 어? 소위 말해서 우리 기자들끼리 이야기하면 잘 알잖아. 정치부 전부 가고 싶어 하잖아. 국회의원들 만나고 하니까. 심지어 정치부 가려고 말이야. 인사 로비하고 가면 좀 잘하라고. 이거는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문제 삼아야 돼요. KBS 제1노동조합 공영노조에서 이거 문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보도를 안 해? 전자파가 영향이 없다는 평가 결과서가 문재인 정부 때 나와서 보고가 되었다는데 왜 이걸 문재인 정부이 숨기고 국민을 속인 거 아니야? 그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야지. 이거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사진 크게 받아가지고 왜 안 해? 문재인 대통령 조지는 거는 무조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소리를 듣잖아.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야? 대통령은 양산빨갱이. 그러면서 지금 뭐 대통령실에 있는 우리 기자, 그 한참 내 후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핵 공격이란 말 했는데 핵 전쟁이라고 니 말했지. 이것도 대표적인 오보야, 오보. 핵 공격이라는 거는 상호 핵 전력이 있는 상대 국가들끼리 공격하는 것이고, 핵 공격이라는 거는 상대방은 핵 전력이 있는데 나는 핵 전력이 없어요. 그럼 공격 받는 거, 이런 게 핵 공격이에요. 근데 핵 전쟁이라는 건 양쪽 다 핵무기를 들고 있을 때 핵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핵 공격이라고 표현했는데 출입 기자라는 자가 핵 전쟁으로 보도를 하는 바람에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북한 중앙통신에서 윤석열 대통령 전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짰나? 미리 짰어? 북으로 가! 너도 가, 이 새끼야. 쌌지, 우리가 쌌냐? 그런 보도를 하는 걸 아직까지 저 대통령실에 출입 기자라고 박아놓고 있어요. 김희철 사장이. 왜 그렇게 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말은 안 하지만. 야, 계속 그냥 대통령 하는 발언 진위를 왜곡하고 계속 조져라. 어이구 참. 영국 BBC나 프랑스 FT가 이런 짓 합니까? 그러면서 뭐 가가지고 수십년 특집이라고 수천만원 해외 출장비 써가면서 다녀와서 프로그램 만드냐고. 어이구 참. 내가 요거 하나만 내일 이 KBS 제1노조 우리 기자들이 열심히 모니터링한 이거는 내일 김인영 전 보도본부장하고 또 제가 잘근잘근 내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기자들이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기자를 특히 다른 언론사는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적어도 KBS 기자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좀 나이브하게 말씀드립니다. 출입처 나가면은 센 놈을 우선 조져라 이랬어요. 그게 센 놈이 누굽니까? 권력 가지고 있는. 그죠? 근데 지금 이 기사 이 보도하는 행태를 보면은 상대방만 조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정파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저런 사람들은 다 잘라야 돼요, 사실은. KBS에서 근무하면 안 돼. KBS 기자로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문제가 있으면 민주당도 조지고 국민의힘도 조지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렵나?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그 인터뷰도 여기 가서 1분 하면은 여기도 1분 해주고, 여기 30초 하면 여기도 30초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공영방송이지?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7월 1일이었던가요? 저 광화문에 그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한쪽에 차별금지법 반대, 한쪽은 찬성하는 그 자기들 용어는 성소수자, 동성애자들 와글와글, 거기 뭐 몇천 명도 안 왔어요. 근데 뭐 2만 명 왔다고 이러고, 여기는 거의 뭐 5만 명 이상이 왔는데 보도를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걸 공정하게 나눠줘야 되잖아, 공정하게. 그 뉴스의 핵심은 차별금지법 찬반이거든. 그럼 여기 1분 달아주면 여기도 1분 달아줘야 되잖아요. 인터뷰도 똑같이 하고. 2분 10초 리포트 하는데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우리 성소수자라고 해주자. 성소수자. 거기는 1분 한 30초 다뤄주고. 여기 반대편에 숫자가 더 많은 여기는 20초. 20초 다뤄주는데 인터뷰도 없어요. 여기는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 인터뷰 2개나 있고, 이쪽은 집회하는 모습 한 10초 딱 보여주고, 그냥 지나가면서 구호하는 거 이런 거 살짝 묻혀가지고 마치 균형을 맞춰주는 것처럼 이렇게 장난을 쳐요. 이런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무슨 편집? 악마의 편집. 악마의 편집.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똑같이 다뤄주라고요. 똑같이. 그게 그렇게 힘드나? 그러니까 왜 힘드냐? 왜 이게 똑같이 다뤄주는 게 힘드냐면 본인 스스로가 편파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 기사를 쓰는 기자, 데스크 보는 데스크, 부장, 본인 스스로 특정 정치 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아예 보도를 못하게 그냥 다 쫓아버려야 돼, 사실은. 어이구, 한심하다. 오늘 또 눈여겨봐야 될 칼럼이 하나 있습니다. 주진우가 불러가지고 원자력 위험성이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 막 이렇게 하려 했는데 이 교수님이 하도 논리적으로 대답하니까 원자력 분야의 문외한인, 좀 나이하게 이야기합시다. 주진우, 원자력 분야의 무식한 주진우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전쟁 긁는 사건이 몇 주 전에 있었잖아요. 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님 칼럼을 썼어요. 칼럼 제목이 이겁니다. 편파 방송하려고 돌아온 추정 60분. 이 교수님 글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분이 우리나라가요, 이런 분이 살아 계시니까 힘이 납니다. 든든하고. 이분이 왜 편파 방송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들겠다, 이런 3가지 정도 드는데, 첫 번째, 추정 60분이 후쿠시마 현에서 제염되지 않은 매우 좁은 영역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 방사능이 제거되지 않은 고기만 가가지고 제일 험악한 데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도 10년 전에 가봤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위험했어요. 우리 방사능 측정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두 번째, 후쿠시마 어민과 제주 해녀에 우려하는 의견만을 방송했다. 장난친 거지 뭐. 전체적 의견은 아니다. 방송의 30%는 후쿠시마 오염토의 관리 실태, 도쿄 전력의 조직 문화, 나쁜 사례, 방류 반대 시위 현장 등을 보여준다. 그런데 대부분 해명된 IAEA 보고서에 대한 의혹도 여과 없이 보여줬다. 하나같이 일본을 불신하게 만들고 우려를 증폭시키는 방향이었다. 딱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획 의도가 그러려고 한 거지. 4번째가 있네요. 본인 우리 정범진 교수님을 제외하고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의 의견만을 방송했다. 그래서 여기 페랭 달로키 페레스라는 학자, 아르준 마키잔이라는 학자, 티모시 무소라는 학자를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나 핵을 반대하는 성향의 학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편파적인 거예요. 그죠? 이것도 편파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방송을 진짜 꼼꼼하게 보신 게, 도입부에서 이른 새벽에 배를 타고 후쿠시마 앞바다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베이스에 아주 긴박한 우리가 비지라고 그럽니다. 배경음악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는 시청자들은 뭔가 옛날에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있잖아요. 쫙 음악을 깔면은 오싹하잖아요. 그런 삐를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사실은. KBS도 안 보지. 자, 그리고 이 교수님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011년 3월인가 그때 후쿠시마 발전소가 터졌잖아요. 후쿠시마 사고 당일 매일 수백 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배출되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왠지 알아요? 쿠르시오 해류. 우리 추정 60분 다 알면서 그런 건 잘 이야기 안 했겠지. 쿠르시오 해류가 이렇게 돌잖아요, 태평양을. 타이완에서 이렇게 동진하에서 올라와서 일본 연안을 타고 돌아가지고 알래스카로 가서 미국 LA 앞바다를 거쳐서 저 남미로 가서 남극 돌아가지고 호주 돌아가지고 오는데 몇 년? 3년에서 4년.
이 바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는 사실은 어릴 때 부산에서 자라서 바다를 조금 압니다. 나도 압니다. 바다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모든 걸 다 받아줘요. 방사능 물질이 가다가도 바다에 그 넓은 바다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떨어지겠지. 그걸 3, 4년 돌아봐. 어떻게 되겠어? 어? 바다는 풀장이 아니에요. 이 조그마한 풀장이 아니라고.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건데 거기서 많이 좀 분산이 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야기 하잖아요. 2011년 사고 당시 매일 수백 톤의 방사성 오염수가 배출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죠? 10년 넘게 지났잖아요, 이제. 네? 그럼 그 사이에 저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회 먹은 사람들 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주장이라면.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 교수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추정 60분은 처리수 방류의 안전성을 추적하는 대신 암울한 분위기만 선택적으로 추적했다. 참, 편파다 이거지. 편파 왜곡. 편파 왜곡의 프레임.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 정보를 주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떤 그 안전성을 뛰어넘는 수준의 위험한 어떤 경고를 자꾸 때리면은 그 괴담이 되는 거예요. 괴담. IAEA가 유엔사나 국제기구인지도 몰랐나? 민주당 의원들은? 어? 뭐 새로 만들자고 유엔 산에 새로 만들자고. 와, 이 코미디. 아, 민주당 국회의원들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주요한 이런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3, 40년 전에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박사님들도 많고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돼요. 전문가들 의견이 이 정범진 교수님이 이야기 하잖아요. 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뭐 자꾸 정치인들이 괴담 퍼뜨리고 하니까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나방치고 말이야. 우리 그 유튜브 동영상에도 올라놓았지만 추정 60분 중국 핵발전소의 삼중수소 좀 취재해줘. 빨리 좀 중국에 잠입 취재 좀 하라고. 추적한다며 추적. 어? 서해안에 그럼 좀 가봐. 좀 삼중수소 얼마나 나오는지 배 타고 가든지 중국에 잠입해서 좀 그런 거 좀 취재해줘 좀. 왜냐하면 서해 바다는 고인물이잖아. 고인물. 거기는 쿠로시아 해류처럼 막 이렇게 전 세계 태평양을 도는 해류가 아니라고.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면은 서해 바다에서 아주 고여서 사실 동해보다는 좀 이 해류 흐름이 좀 둔화되잖아요. 그럼 삼중수소가 나오면 그게 더 위험할 거 아니에요?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걸 좀 추적해 주라고.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추적할 게 없어서 문 닫더니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또 추적 여는 거 보니까 뭐 속셈이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본다. 중국 핵발전소의 삼중수소를 좀 취재해 주세요. 추정 60분 부탁합니다. 안 하기만 해봐 그냥. 그런 데 가서 출장비 좀 써. 어? 그런 데 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좀 해줘요.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남영진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해가지고 공론조사 한번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들어가는 돈이 얼마? 8억입니다. 8억. 8억이 애 이럽니까 지금? 지금 월급을 좀 앞으로 줄 수 있을지 모르지. 이런 지금 위기 상황인데 무슨 8억을 써가지고 무슨 조사를 해. 네 돈이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짜장면 430그릇 결제하고 말이야. 어? 꽃감이나 사고 합니다. 다단계 판매해서 이런 걸 하면 지금 권익위가 지금 조사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 지금. 아마 저 수사기관에 저 고발될 거예요. 100% 고발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공론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공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답니다. 그 공론조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위원회에 그 무슨 언론학회 뭐 이런 교수들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자체가 조금 좀 삐딱해요. 에? 공정하지 않아요. 공정성에 의심이 강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무작위로 시민들을 선정한대요. 무작위로. 그러면 무작위로 선정하면은 자기 편들을 많이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세뇌시키려고 하겠지. 그래서 거기서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조사 방식이래요. 그런데 이 방식이 이 응답자들이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들, 응답자들이 판단 근거로 삼는 그 어떤 토론 협의 자료가 편향적이거나 왜곡이 돼 있을 경우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자고 돈을 얼마 쓴다고요? 8억. 당장 때리치워! 그게 지금 남영진 개인 돈이야 지금? 니도 써라 니도. 어휴 정말. 그래서 그래서 이 공론조사위원회 구성되면 이거는 나중에 배임 혐의로 걸어가지고 남영진 이사장을 추가 고발해야 돼요. 국민의 돈, 쌈짓돈 8억 원을 말이야. 핵도 아닌 말이지. 불공정한, 불편파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려고 지금 장난질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 이런 게 있고요. ETV 제휴가 관련해서 KBS 제1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한 게 있어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또 이런 것도 충분히 반론도 다뤄줍니다. 회사의 입장이라 해가지고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ETV 재허가 관련 KBS 노동조합 성명서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알립니다. 이런 게 이제 반론 보도입니다. 정정 보도가 아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언론 보도로부터 피해를 입으셨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원 가기 전에 그때 신청할 수 있는 게 반론보도 앤드 정정보도가 있습니다. 반론보도는 뭐냐면요, 보도가 A는 B다 라고 했으면 아니다 A는 C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반론보도입니다. 자, 그런데 정정보도는 뭐냐면 보도가 A는 B다 라고 했으면 정정보도는 A는 B가 아니다, 고로 보도가 잘못됐으니까 정정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센 거죠. 반론보다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 정정보도는 완전히 그거는 좀 센 겁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가면은 보통 반론보도 하나 내시고 서로 조정하시죠 이러면서, 그 위원장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그래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반론보도죠. 일당에 제가 반론보도 해드릴게요. 편성 책임자가 변경이 될 경우, 즉 편성본부장이 바뀌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않아가지고 뭐 마이너스 5점 받았다 그랬죠. 그 이야기입니다. 편성본부장이 변경될 경우 방송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변경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지체된 점은 사실입니다. 실토하네. 응? 실토하네. 그런데 재허가 점수 5점 감점과 벌금을 부과받았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냐? 이제 앞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ETV가 제어가 뭐 안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례를 보더라도 3회 연속 6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제어가가 거부된 전례는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제어가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TV 최선을 다하시는데 김희철 사장부터 나가라고. 그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닌가요? 어? 김희철 사장이 빨리 나가야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자, 내가 사실과 다른 부분 반론보도 해줬습니다. 반론권 보장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KBS 김희철 사장 퇴진 투표, 투표자의 96% 찬성. 예. 자, 이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KBS 전 직원 투표하자 해서 투표를 한 3,500명 참여를 했어요. 3,500명. 예? 그래서 투표율이 한 45%인가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민노총 노조는 거의 투표를 안 하려고 좀 투표를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자, 투표자의 95.55%, 그러니까 96%에 해당하는 1,738명이 김희철 사장 퇴진에 찬성. 네, 찬성. 뭐 이쯤 되면 그냥 아우 창피하지 않나? 보따리 사서 빨리 집에 가야지. 보따리 사서 집에 안 가려니까 지금 수사받게 생겼어요 지금. 자, 예, 오늘 이 제일 통쾌한 뉴스 중에 하나는
한기호 의원이 김어준을 고소했다는 거. 속이 후련하네. 음모론자 김어준 수사 안 받아보세요. 거기 가서 또 가면 경찰이 왜 나를 수사하나. 이것도 음모론으로 몰려나. 그리고 그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한기호 의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서영교인가 이래가지고 뭐 또 누가 서영교 의원은 딸이 있는데 뭐 그럼 그 딸이 결혼을 해야 애가 있잖아요. 그럼 그 뭐 초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딸이 미혼이래요. 그러니까 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서영교조차도 내가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서영교 의원이 고소할지 그거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저 김현 방통위원이 단식하겠다 이러면서 이틀하고 또 그 정의당의 모 의원은 21일째 단식했는데 비포 애프터 사진이 똑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 단식한다고 하면 물과 소금만 딱 먹고 단식해봐요. 8일 되면 쓰러지게 돼 있어. 제가 이 체험 해봤잖아요. 가만히 눈 뜨고 있는데 까만 커튼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쓰러져. 119 실려. 단식은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단식하면 내가 YS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 했죠? 굶으면 죽는데. 잠깐 죽어요. 잠깐 큰일 나요. 큰일 나. 단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저는 나름대로 오늘 하루 정리를 하면서 많은 우리 미디어 분야에만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방송을 우리 보시는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 학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시고 이렇게 해서 이 장난치는 민노총 세력을 박살내야 되겠죠?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에브리데이 하겠습니다. 제가 또 뭐 해임되고 나서도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는 시간이 더 많아가지고 오전 반 오후 반 해가지고 누가 해임을 시켜 감히.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구호 한번 해야죠. 구호를 한번 해야 이 우리 국민 시청자 여러분께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시고 우리 김희철 남영진 체제를 끝장내는데 마지막 구호를 한번 합시다. 자, 입만 열면 편파 왜곡 경영 참사 도저히 못 참겠다. 김희철 남영진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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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기획특집 완제 의용 방송 아니냐? 김희철 남영진을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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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철 남영진은 즉각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라! 감사합니다.